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화가 맞지 않는데 내 사주에 조화가 맞춰지는 운이 오게 되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처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쓰란 말이냐, 뒤처지게 살으란 말이냐. 그러면 조화가 맞춰진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어서 쓰면 된다. 즉 회사 생활을 하거나 잘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모방해서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야 그렇게 하는데, 인격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나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이 조화가 맞는 운이 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궁합을 볼 때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연법이나 개운법이라고 해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조화는, 그리고 또 맞았는데, 조화는 맞았는데 중화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개에 갑원되어 있는데 이 금생수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중화를 맞는 것은, 중화를 맞추는 것은 운에서 들어오면 자기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조화가 맞는 사람은 조화가 이렇게 맞는 사람은 운에서 중화가 되면은 운이 좋다고 해서 행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것이 조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반신불수와 같아요. 그리고 또 간목이나 경금이 있어야 자기 재화를 해요. 병약용신이라는 것은 항상 간목과 경금이거든요. 간목이나 경금이 없으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재활을 하거나 복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유치해 보여요. 왜 저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 유치한 사람들 취급을 하니까 조심해야죠. 열심히 사니까 지독하다, 유치하다, 치사하다, 점잖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최선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조후가 맞지 않아야 돼요. 간목이나 경금이라는 약이 없는데 조후가 맞았다 그러면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또 선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이제 살아요. 이렇게 조화와 중화 그리고 조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서 사주의 밑바탕에 깔린 것을 보고 상생상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화가 한번 맞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좋고 나쁜 걸 따져보더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생길 수가 있지만 우환이라는 것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굴곡이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삶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대개 세 번째 대운까지 조화를 맞추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생 가죠. 부모 밑에서 첫 번째 대운을 보내고 학교 생활로 두 번째 대운을 살고 세 번째 대운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가 안 맞으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바로 우환이 돼요. 누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으려면은
옆에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명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집념하고 전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집념과 전념을 쓸데없거나 필요 없는 것에 집념하죠. 픽션에 집념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전념을 다해요. 그래서 광신도가 나오고 광편이 나오고 하는데, 조화가 맞고 중화까지 맞으면 나쁜 게 뭐냐 그러면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조화가 맞으면 신념이 있는데 중화까지 맞으면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전념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남의 안부를 묻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후를 거슬러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후의 조화, 기후의 조부라고 하죠. 이 둘을 맞추는 것을 중화라고 하고요. 중화를 맞추는 방법을 육신에서는 억부용신이라고 하고 오행에서는 병약용신이라고 해요. 이거를 업무와 직무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신과 병약용신, 격국과 업부용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에서 일간론으로 들어가면 아주 심각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오행으로 보는 것은 우주관이라고 하고요. 육신으로 보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자기 철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용신이 격국보다가 중요하고 격국은 일간보다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은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일간만 보게 돼요. 재능 환경과 직업 환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용신과 병약용신 그리고 격국과 업부용신을 보지만, 자기와 해당 사항은 있지만 자기와 해당되지는 않아요. 격국과 용신에서 조화가 맞지 않아도 그걸로 보기는 계속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것과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화용신이 온다면 경금으로 조화가 맞지 않고 을목으로 조화가 맞지 않고 또 해묘미가 없어도 그 운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과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핑계와 명분을 만들어야죠. 내가 누구 때문에 못했다, 내가 너 때문에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학자들은 그 변명을 존중하고 봐주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직업과 사람에게서 이 사람은 점점 멀어져요. 되게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조화가 많이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20년을 공부했으면 20년 동안 명리와는 아무 관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조화가 맞아야 환경에 맞추어서 능력을 만들어요. 자기 재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화가 맞아야 점점 나이에 맞추어서 살아가요. 가령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직장에 출근할 때 과장으로 출근해야 할까요? 김갑돌이라고 하는 개인으로 출근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조화가 맞지 않으면
긴갑돌이로서 출근을 하고, 조화가 맞으면 과장으로서 출근하는 거죠. 마치 절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신도로서 기도를 가는가, 아니면 긴갑돌이라고 하는 내 개인이 가는가. 조화가 맞지 않으면 내 개인이 가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로서 산 적이 없어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쓸모없는 짓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조화가 맞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방식으로 하니까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은 온종일 노력을 하는데 쓸데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필요한 조화가 맞는 사람 곁에서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조화가 맞지 않으니까, 조화를 맞는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아니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약용신을 배우려면 이 세 가지를, 조화와 중화 그리고 조후를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주를 보는 기본에 조화가 있고 중화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신상은 조후로 보는 거예요. 을목의 초심은 간목이죠. 신금의 초심은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병약용신과 억부용신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목한테 간목이 없으면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거야 하지만, 을목은 경금을 해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억부용신과 병약용신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채가 있고 용이 있다면 간목과 경금은 채가 돼요. 그 형체가 돼요. 그러면 이 채를 운전해서 쓰는 것이 을목과 신금이에요. 이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통변은, 남들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하는데 결실이 부족하군요. 남들보다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핵심이 없네요. 명리학 책이 수백 권인데 제대로 습득한 책이 없네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차용하세요.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속에서 차용하면 되잖아요. 간목과 경금이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법은 늘 본질이나 기본만 공부해요. 다른 것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을목이나 신금이 있는 사람은 궁합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 뭔가 초심과 본질이 없이 막 통변부터 공부를 하니까 맞지 않는 거죠. 간목과 을목, 경금과 신금 두 개가 다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니까 중화가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해야 되죠. 조화에 대한 이미지, 중화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조후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화가 다 맞으면, 조화가 맞고 중화도 맞으면 신념이 곧 전념이 되고, 전념을 하다 보면 곧 타인들에 대한 무관심이 된다. 그러니까 조화와 중화가 다 맞으면 인심을 잃게 된다. 가족 간에 욕먹는 사람은 중화가 맞는 운에 온 사람이에요. 가령 신임인데 운에서 간목이 없다. 그러면 중화를 맞춰놓은 운이죠. 그러면 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즉시 그 사람을 철면피 같은 사람으로 보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애초에 조화가 맞지 않으면 중화도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불평불만을 할 권리가 있어요. 상대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아서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은 선생이 비법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조화가 맞아야죠. 자월에 임수가 신임이 있으면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을목도 있다면 부수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을목이니까 소통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을목이 병화도 있어서 짝이 맞았다면은 신임도 해야 되고 을병도 해야 되니까 매우 바빠요. 소통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을목이 병화가 없으면 짝이 맞지 않죠. 그러면 소통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또 욕을 먹죠. 자기 것만 하고 남은 안 도와준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신금구역에서 을목이 왜 와 앉아 있느냐는 거죠. 신금이 있을 자리에 을목이 있으니까 신금용신의 조화를 맞추는 배합인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을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병화가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겸하는 것이 돼요. 신임과 을병이 같이 있는 것이 되죠. 만약에 임수월룡에 신금은 없고 을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신임을 하지 않고 을병으로 탈바꿈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화가 맞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계수가 임수를 본다거나 뭐 반대로 임수가 병화를 본다. 이런 경우의 수들을 계절과 계절이 맞지 않았을 때 있는 오행들 그리고 기운들 대운에서 오는 기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조건들을 알아야 운이 와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보내버리죠. 조화가 안 된 사람한테 조화운이 왔다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그렇죠? 정신적 무장도 안 된 것이 도전을 하게 되니까 실패를 하게 됐죠. 그 실패를 한번 하게 되면 대개 한 10년을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화가 맞는지 조화가 맞는지 조화도 맞지 않고 조우도 맞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조화는 천간에 드러나 있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획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중화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에 있으면 조화와 중화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가령 계수가 있으면 조화를 천간에 그렇죠? 천간에 신금이 아닌 밑에 사유축으로 맞춘다라고 하면은 천간에 신금이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에 생긴 대로 맞춰야 돼요. 신금운이 와도 밑에 사유축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사유축이 와야 돼요. 시간으로. 만약에 월지가 자월인데 자오충이나 삼합에 의해서 내가 이사를 한다면 그러면 자가 방합이 되었을 때 방합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육합이 되어 있으면 육합에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사주가 자오충으로 되었으면 자오충운에 이사를 가는 거지 합충이 모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주에 방합이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방합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 환경이 나에게 호의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 근무하려면 월지가 상충을 맞아야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교류가 많은 환경에 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 자주 접하는, 그렇죠? 외부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상충이 있어야 돼요. 직업으로 보면은 뭐 극장 같은 곳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월지에 상충이 있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뭐 부산이나 저 강원도 동해나 묵호 이런 곳들, 서울 같으면 이태원 이런 것들은 뭐야, 외부 사람들이 방문이 많죠. 그러니까 월지 상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월지 상충이 있는 사람들의 대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은 낯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낯선 사람들한테 태도가 또 가장 좋지 않는 것이 월지 상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한테 가장 태도가 좋은 것이 또 월지의 상충이에요. 그럼 이렇게 태도가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게 조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월지가 삼합이면 자기 재능을 꾸준하게 개발하는데, 그래서 재능 개발이 참 우수하십니다. 10년에 한 번씩 재능을 업데이트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조화가 아예 맞지 않으면 10년에 한 번씩 퇴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이렇게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자기 인생에서는 퇴보가 되는 거예요. 가령 자축월령인데 축월에서 밑에 사유축이 있으면 삼합이 되는 운이 들어와야 개발이 돼요. 항상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운이 들어와야 개발하는 거예요. 천간에 조화가 맞으면, 천간에서 조화가 맞으면 항상 개발해요. 가령 병화가 4월에 태어났다면 조화가 맞으려면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을병으로 조화가 맞죠. 그런데 지지에 묘나 진중에 을목으로 조화가 맞았다면 4월도 지지, 묘나 이제 진도 지지, 이러면 맞기는 맞았죠. 근데 지지에서 맞았죠. 그러면 그 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순행은 축월이니까 순행을 해야 그런 운이 들어오죠. 순행해서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아요. 내가 묘월에 을목으로 타고났다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중화가 맞는 건데, 병화가 아니라 지지에 사로 맞추었다 그러면 운이 와야 개발이 돼요. 오중의 병화도 시간에서 운이 와야 개발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행을 하면, 축월에 역행을 하면은 사오미가 오지 않죠, 평생. 그러면 평생 맞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맞추는 것이 와야 맞추는 것이지, 다른 것이 와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지지에 있으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고, 천간에 있으면 항상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뇌라는 공간에 가둬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는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차이. 그래서 간목에 좋아하는 개수, 을목에 좋아하는 병화. 그러니까 먼저 조화가 맞은 다음에 중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는 사주에서 맞아야 되지만 중화는 운에서 맞아도 된다. 천간에 조화가 맞았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이고, 지장간에 있는 것은 때가 되어서 눈으로 봐야 된다. 조화가 지장간에만 있는 사람은 책꽂이에 책은 있으나 읽어본 책은 없는 것과 같다.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지 준비한 것과 실제 쓰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뜻이죠. 근데 중화가 맞으면 쓰는 거예요. 중화가 맞지 않으면
중화운이 와도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중화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수준을 낮추면 돼요. 항상 병약용신을 따라가면서 수준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면서 낮추면 돼요. 자기 사주에 오행이 상생하는지 상극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걸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이 상생형 용신인지 상극형 용신인지도 알아야 돼요. 알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내야 돼요. 자월계수가 용신인데 신금이 있으면 조화가 맞는 거죠. 간목이 있으면 중화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용신으로는 신계가 조화고요. 간목이 있으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당령으로 맞추면 계가 병이 조화고 경금이 있어야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토도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유용지신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기토만 하면 된다. 기토가 있으면 또 자월이면 토국수를 해야죠. 그렇죠? 토국수니까 그럼 자기한테 맞는 조화나 중화를 항상 검증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쟁에 나가서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상극형으로 유용지신이 필요하냐 상생으로 필요하냐. 만약에 계수용신인데 간목이 없다. 그럼 조화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간목이 항상 계수용신한테는 간목이 먼저 필요해요. 그것이 조화니까.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야지. 간목도 없는데 기토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신계가 아니에요. 금생수 토국수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간목이 없으니까 잘한 걸 검증받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검증을 받는 거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 고칠 것 이런 것을 검증받는 거예요. 잘한 것을 검증받는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을 검증받아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효과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극형이 조화가 맞지 않으면 자기가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상생형이 조화가 맞지 않으면 공부를 속성으로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금방 끝나는 3개월 속성반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맞지 않으면 합과 축만 보이고 합과 축만 가지고도 최고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실력이죠. 그런데 조화가 맞게 되면 손님들 수준이 높아져요. 제자들 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어떻고 우주의 조화가 어떻고 이런 거를 물으러 오니까 조화가 맞으면 괴로워요. 근데 조화가 맞지 않으면 보이는 수준도 다르고 오는 손님들의 수준도 달라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화가 맞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화와 중화를 논한 것이지 병약을 한 건 아니에요. 먼저 이걸 알고 병약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화가 자체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간목한테 계수가 있으면 조화가 맞는다고 하는데 병화가 있으면 중화도 맞는다. 그러면 계수가 많으면 지나친 거죠. 또 간목이 너무 많으면 계갑 중화 이렇게 중화는 맞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수가 부족해지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냐? 병약에 찾는 거예요. 병약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